알부민을 먹으면 MSG를 드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소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료를 퍼먹는 거다. 조미료를 먹으니까 나쁜 거다 그 뜻이 아니라 MSG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래 드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조미료 맛이 나네 그러면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렇게 맛있어? 이래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약간 사고를 쳤는데요. 한 달 전쯤에 뇌졸중 관련된 문답을 하다가 좋은 영양제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그런 건 없는데 굳이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오메가3 먹는 거는 신경계에 좋다. 일반인들이 아는 것처럼 뇌졸중이나 심장에 좋은 건 아니고 신경계의 기능에 좀 좋아서 편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먹을 만하다. 두 번째는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안 좋냐. 하나만 골라달라. 그러고 너무 많은데 그중에 딱 하나만 골라달라고 하니까 제일 나쁘다기보다 어처구니가 없다. 장난하는 줄 알았다. 농담하는 줄 알았다. 외래 보면서 환자들 얘기할 때 알부민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라고 하길래 알부민 영양제는 맞아야지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글을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알부민 영양제를 물어보시는 분이 연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상한 현상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알부민 영양제를 좀 봤더니 이미 난리가 난 상황이더라고요. 엄청나게 이미 많이 팔고 이 영양제 시장이 우리나라가 좀 과잉 반응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 알부민 영양제가 경구로 나오는 거는 제가 이제 딱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영양제가 나오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얼토당토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잠깐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하면 극도로 싫어하시죠. MSG, 조미료. 그래서 MSG는 다 아시죠? 이게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약자인데요. 이게 이 MSG란 말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선전에서 예전에 그 문성근 씨라는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선전을 했었거든요. 맛그린이라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약자가 뭐 문성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맛소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글루타메이트. 에이트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으로 산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는 글루탐산을 말하는 겁니다. 소듐은 나트륨이고 그게 하나가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글루탐산에 나트륨이 하나 붙었네 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화학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유명하게 된 건 사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의 과학 발전은 굉장히 눈부신데 엄청난 속도로 과학이 발전된 이유는 아마도 그 특유의 장인 정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일본 과학자나 의학자들을 만나면 우리나라처럼 막 굉장히 뭐 수준 높은 학술지를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자기 분야에 정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대단한 과학자는 아닌데 뭔가 하나를 했어요. 자기가 먹는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특히 일본 음식이 그런 게 많은데 이게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이게 일반적인 맛하고 다른 맛인데 이거 그 맛을 뭐라고 하지? 라고 하다가 그 맛을 감칠맛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 맛은 새로운 5번째 맛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맛의 그 원료 물질은 글루탐산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계 최초로 밝히게 돼요. 우리가 보면 와 이렇게 엄청난 걸 밝혀냈으면 노벨상 아니야 싶은데 이분이 이 물질을 세계 최초로 정제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노벨상까지는 아니고 이걸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으셔가지고 당시 스즈키라는 회사에 이 물질을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팔면 굉장한 조미료가 된다라고 세계 최초로 조미료 회사를 창업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아지노모토라고 전 세계적인 세계 최초의 조미료 회사의 모태가 됩니다. 이 회사가 나중에 우리나라 미원사에다가 조미료 기술을 전수하게 되죠. 세계 최초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MSG를 이용해서 조미료 회사를 만든 그 모태가 되시는 분이죠. 이케다 키쿠나의 박사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MSG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까 했는데 원래 알부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일단 정의를 하면 얘는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입니다.
그 단백질을 플라스틱이에요. 쌀, 밥, 고기 다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분자 물질입니다. 고분자 물질. 그러니까 합성 고분자 물질로 대표적인 게 나일론, 비닐, 플라스틱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단위체를 끝없이 붙여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특성을 부여해서 우리가 물질들을 새로 다 만들잖아요. 플라스틱으로. 천연 고분자 물질의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 단백질입니다. 지방은 아닌데 탄수화물, 단백질이 그래서 끝없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쌀의 분자량이 얼마야? 그러면 모릅니다. 끝없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끝없이. 그래서 그걸 하나로 끊으면, 쌀을 끊으면 포도당이 됩니다. 단 하나의 포도당이 돼요. 아, 그러면 설탕이 되냐? 아,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두 개가 딱 붙은 이당류, 두 개가 붙었다고 해서 이당류라고 그래요. 포도당보다 과당이 훨씬 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붙으면 더 달게 느껴요. 이게 두 개까지는 우리가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더 붙으면 잘 모르는데 아무튼 한 개가 계속 붙으면 쌀이 됩니다. 밀이 되고 이걸 우리가 전분이라고 불러요. 스타치라고 해가지고 모든 곡식은 하나로 자르면 포도당이에요. 다 다른데 밀과 쌀이 다 다른데 자르면 포도당이에요. 그럼 이 MSG는 뭐냐? 단백질의 단위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고기, 생선, 뭐 계란, 흰자 생각하는 것들의 그것의 단위체예요. 그런데 탄수화물보다는 조금 복잡해. 탄수화물은 몇 개지? 뭐 이게 또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댓글에 또 뭐라고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진짜 뛰어난 학자는 그런 개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틀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 아미노산은 한 20개쯤 되는데 20개쯤 되는 그 단위체 그러니까 레고로 따지면 단위 블럭이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붙이는 구조가 평면적이면 2차 구조고 그 다음에 3차원에서 이걸 쌓게 되면 3차 구조라고 부르고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구성되느냐 4차 구조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무한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한해요. 개수 구조가 20개의 블럭으로 만드는데 그걸로 만들어지는 모양이 무한해서 우리 몸의 모든 구조물들이 대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무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쪼개면 딱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요. 블럭들이 20개. 그 중에 하나. 글루탐산은 그 중에 하나예요. 가장 흔한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몸에 안 좋아요? 그럴 수가 있나요? 몸에 안 좋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을 구성하는 엄청난 단백질의 엄청난 구성 성분이세요. 몸에 되게 많아요. 얘네들 분해하면 글루탐산이 무진장 나와. 이거 어떻게 몸에 나쁘죠? 맛소금은 나쁜가? 맛소금?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이게 나쁠 수가 없어요. 전혀 나쁠 수가 없는데 이걸 나쁘다고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됩니다. 중국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이라고 그때 시작돼서 뭔가 중국 음식 먹은 다음에 컨디션이 나쁜 건 MSG 때문이야 라는 담론이 생기는데 그 담론의 처음 시작이 우리도 전 세계적인 세계 최고 저널이라고 생각하는 NEJM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하는 그 저널에 누군가 편지를 쓰는 걸로 시작이 돼요. 편지를 써서 나 여기서 먹었더니 좀 몸이 안 좋아 라고 중국인이 보내요. 중국인이 중국집 신드롬이라고 편지를 보내거든요. 되게 이상하죠? 한국인이 미국 갔는데 제가 한식을 먹었더니 몸이 안 좋아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꼴이야. 한식을 먹으면 좀 이상해요 라고. 중국인이 이민자가 연구자가 중국집에서 먹으면 뭔가 몸이 안 좋은데 이거 중국집에서 쓰는 MSG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인이 그렇게 보내니까 마치 암살 개그처럼 조나단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흑설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많잖아요. 중국인이 자기네 음식 먹으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런가 봐 하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해가지고 그때부터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이라고 해서 MSG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퍼지게 되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면서 한 회사가 MSG를 넣지 않았습니다라는 그 선전 문구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 어머니들이 MSG는 나쁜 거, 이게 뭔지 모르는 약자인데 MSG는 나쁜 거 이렇게 됐습니다. 분성근은 맛소금은 나쁜 거 이렇게 됐습니다. MSG는 나쁜 거. 그게 뭔지 모르셨게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나쁘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아미노산이에요. 엄청나게 흔한 아미노산. 근데 그거를 특히 요리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걸 먹으면 약간 질린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조미료를 이렇게 털어 넣어서 먹어보세요. 와 진짜 뭐 이런
적나라한 맛이 나지. 그게 진짜 희한한 맛이 나요. 여러분들이 김이나 미역이나 된장, 간장 먹으면 다양한 것 중에 감칠맛이 같이 조화롭게 돼서 맛있는 건데 얘만 먹으면 야 이건 무슨 화학물질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에 나쁜 거 아니야? 라는 감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내가 미리 한번 화두를 던지면 아미노산을 이렇게 붙이다 보면 얘네들이 5개, 6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맛을 모르게 됩니다. 맛이 안 느껴져요. 하나, 2개일 때 맛이 느껴지고 글루탐산을 계속 붙이면 똑같은 글루탐산인데 맛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 이 맛 미각 세포가 하나, 2개일 때 화학적인 결합력이 있어서 맛이란 걸 느끼게 되고 고분자 물질이 되면 못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쌀을 이렇게 해도 맛을 못 느낍니다. 저 밥맛을 느끼는데요. 밥에 겉에 살짝 녹아있는 포도당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씹을 때 식감으로 맛있다고 느끼는 거지 대부분의 쌀의 맛을 못 느끼세요. 얘네들이 녹으면 이렇게 설탕물이었어라고 깜짝 놀라시게 될 텐데. 그래서 예전에 박소연 씨가 소식을 하시잖아요. 김밥 한 3개 가지고 한 끼가 끝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나 가지고 오물오물 씹는 거 클립을 봤더니 10분 동안 씹고 계시잖아. 그럼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오래 씹으면 맛이 달라져 그랬어요. 달라집니다. 어차피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가도 똑같은 아밀레이즈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에서 하는 걸 박소연 씨는 입에서 하고 계셔. 그래서 입에서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밥이 단맛이 나게 돼요. 그분이 거기서 얘기를 하세요. 그 산다라랑 같이 이렇게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 진짜입니다. 살찐 사람들은 오래 씹고 싶어도 이상하게 스르르 들어가거든요. 오래 씹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들어갔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감을 좋아하고 이미 지금 씹는 순간 벌써 지금 저작 기능이 쑥 들어가 버리는데 이분들은 못 넘기세요. 넘기는 기능이 그렇게 몸에서 약간 막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계속 씹어요. 그래서 김밥 3개로 한 끼가 되시는 거예요. 세 조각으로 한 끼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씹다 보면 이제 단맛 나고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부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건 난 알부민. 자, 경구 알부민 영양제에 제가 이제 기가 막히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알부민이 뭐냐면 이겁니다. 휴먼 시럼 알부민, 인간 혈청 알부민. 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에 혈액을 뽑으면 가장 많은 농도로 존재하는 단백질이 얘예요. 제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여기 써 있습니다. 2가지. 사실 많은데 그중에 딱 2가지. 혈액의 삼투압을 조절해요. 삼투압이라는 건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얘네들이 물을 끌고 다닙니다. 이 알부민이 있는 곳에는 물이 같이 있어요. 그럼 얘가 알부민이 빠져나가는 곳에 물도 빠져나가. 그래서 알부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면 부종이 생깁니다. 부종이란 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간 체액을 말해요. 그래서 간질환이나 신장질환 있는 사람들이 알부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면 몸이 퉁퉁 붓는 이유가 그 체액이 혈관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붓는 거예요. 이 알부민이 혈관 안에 제대로 있어야 삼투압으로 물을 끌고 다니면서 혈관 안에 혈액을 유지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 첫 번째. 2번째는 이 알부민이 약간 되게 마음씨 좋은 택배기사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한테 와 이래요. 배달해 줄게. 정확하게 돈 받고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다 오라고 해요. 다 오라고. 그래서 뭐 전해질도 붓고 뭐 약도 붓고 뭐 다 붙어요. 다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해서 혈액 안에 혼자 다니는 애들의 불쌍한 약이나 뭐 전해질 뭐 그런 불쌍한 것들을 못 봐요. 다 자기 붙으라고 그래. 붙인 상태 뭐 하냐? 홀로 다니면 이 물질들이 약효가 세지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효를 좀 둔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에서 오랫동안 유지되게. 그렇다고 약효를 없애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효를 좀 둔화시키지만 오래 유지되게 해줘요. 그러니까 택배기사인데 되게 마음씨 좋은 모든 물질을 다 달라붙게 비특이적으로 다 달라붙게 하는 덩치가 되게 큰 단백질이고 한 6만 6천 정도 되는 단백질이고 하는 역할은 삼투압과 물도 붙이고 온갖 지저분한 혈액에 있는 것들을 다 붙이고 다니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하면서 뭐 혈액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들을 다 다른 곳에 전달하는데 지나가다가
네가 그거 가지고 있니? 그럼 가져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얘네들이 되게 우리 몸에서 정교하게 해가지고 몸에 이제 뭐 이 칸에는 무슨 약을 넣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덕지 탁탁 붙이는 이상한 단백질입니다. 그런 애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서 간의 기능을 첫 번째로 얘기하라고 하면 간은 일단 가져온 아미노산을 가지고 밥을 먹어서 다 분해해서 들어온 아미노산을 레고블록을 가지고 알부민부터 만들어요. 만들어서 혈액에 보내. 이게 첫 번째 기능이라고 할 정도야. 알부민이 유지되지 않으면 사람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서의 혈청 알부민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간질환과 신장질환 환자들이 지금 이 수치가 3.0은 넘어야 됩니다. 3.0에서 5.5 사이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게 3.0 밑으로 떨어지면 부종이 아주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알부민을 주는 방법은 수혈이에요. 합성을 안 해요. 인류가 합성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헌혈을 하면 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다 그 분리해가지고 다 봤는데 그 중에 혈장 성분 중에 단백질 성분도 분리를 해서 다 보관을 하는데 적십자가 그 중에 알부민을 분리를 해서 알부민 혈청 주사를 만듭니다. 알부민 주사는 헌혈한 걸로 만드는 거의 수혈이었어. 수혈 주사.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엄청 비쌉니다. 비싼 이유가 헌혈로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단백질은 공장에서 합성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알부민이었던 거지. 엄청 귀한 거였어. 엄청 귀한 거. 그래서 지금 가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레지던트 때도 한 환자한테 이걸 비급여로 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이게 3.0 이하로 떨어져서 그럴 때 떨어졌다고 무조건 하게 되면 또 이제 심평원이 싫어해가지고 막 삭감하고 막 이러니까 막 이게 어떻게 하면 이 환자한테 급여가 되게 해서 알부민을 주지? 왜 맨날 삭감시키는 거야? 맨날 이게 막 전공의로서 막 분해가지고 아니 뭐 당신 가족이라면 이럴 거야 뭐 왜 이런 걸 되게 많이 당신 가족이라면 삭감시킬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알부민을 먹는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헌혈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알부민을 먹는 걸로. 그러니까 귀한 걸 먹는 걸로 왜? 드는 생각. 왜 만들지? 어떻게 누가 적십자가 미쳤나? 무슨 생각으로 그걸 알부민을 만드나? 일단 저는 그 생각부터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봤더니 저는 계란 알부민도 알부민이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때 이거를 제가 폭로를 할 때 계란 알부민도 알부민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보면 알부민이라고 안 하고 그 계란을 뜻한 우브를 붙여서 오발부민이라고 해요. 오발부민. 알부민이 아니라 오발부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알부민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오발부민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오발부민 이렇게 써야 돼요. 오발부민. 저희들은 알부민 영양제가 아니라 오발부민 영양제입니다. 이래야 돼요. 알부민 영양제라고 하면은 사람 거 줘야 돼요. 적십자가 줄 리가 없잖아요. 합성도 못 하는데. 오발부민으로 만든 알부민인 척하는 영양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오발부민 영양제라고 해야 되는데 이 오발부민은 명확하게 계란 흰자예요. 뭐 난백 이렇게 어렵게 쓰잖아요. 난백, 계란 난자, 백, 흰백자. 다 난백 이렇게 씁니다. 뭐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난백, 뭐 단백질을 이용해서 단백질을 계란 흰자란 뜻이에요. 프랑스에서 직수입하면 이제 계란 흰자가 얼마나 고품질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 계란 흰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판으로 사시건 뭐 어떻게 뭐 유정란을 사시고 어떻게 사시고 다 계란 흰자예요. 보시면 분자량이 45,000으로 전혀 다른, 지금 보시면 같아 보이나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른 물질, 완전히 다른 물질. 그리고 원래 기능도 오발부민의 기능은 이 계란은 사람으로 따지면 태아예요, 태아. 요 안에 조그만한 치킨 엠브리오라고 부르는 조그만한 병아리 새끼가 있어요. 계란 안에 조그만한 게 사실 안 보이는, 사실 그 개가 조그만한 게 있고 나머지 노른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이거 먹으라고 영양제로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먹으라고. 이 태아를 키우기 위한 온갖 가장 중요한 영양제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사람은 태반을 통해서 엄마가 영양분을 주지만 계란은 이 안에 일단 다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이거 먹고 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영양제, 얘가 클 영양제. 치킨 엠브리오, 병아리가 크기 위한 아미노산 공급원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먹으라고 준 거야 이거. 이거 가지고 네 몸을 구성하라고. 그게 오발부민. 기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아예 다른 물질. 다른 물질인데 이걸 일단 그래도 오발부민이지만 알부민이나 이름 붙인 상황이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옛날에 붙였어요. 19세기에 누가 붙였냐? 유럽에서 붙였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일단 이름은 붙여야 되겠는데 뭐라고 하냐면 가열하면 하얗게 되는 걸 라틴어로 알부스라고 하자. 알부스. 그리고 19세기 물리화학적 분류에 이름들을 다 붙여야 되는데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그 당시 수준으로 물에 녹거나 가열하면 굳고 황산암모니로 침전되면 알부민이라고 하자. 저 조건에 맞으면 알부민이었어요. 그래서 계란 흰자를 알부민이라고 하는데 그 계란의 의미를 붙여서 오발부민이라고 하고 사람에 있는 알부민은 혈청 알부민이라고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기술로는 모르겠는데 알부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세기에 봤더니 다른 거를 똑같이 알부민이라고 했네 하면서 이제 우리 집 김씨와 저 집 김씨가 다른 김씨네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집 형제 아니에요. 김씨 완전히 다른 김씨고 그냥 올라가도 조상도 틀립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였는데 저도 몰랐다니까요. 몰랐던 이유가 오발부민을 내가 관심을 왜 가져야 돼 내가? 내가 계란을 왜 알아야 돼? 그냥 저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알부민 경구 영양제가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알부민을 알게 돼서 봤더니 알부민을 이런 식으로 이름 붙였었구나. 이게 오발부민이구나. 그런데 이번에 영양제를 만든 사람들이 이걸 알부민이다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오발부민이라고 해야 되는데 명백하게 다 알부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부민 영양제라고. 알부민이라고 하면은 모든 의사나 모든 과학자들이 사람한테 들어있는 혈청 알부민을 생각하지 계란 알부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많은 의사들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알부민 주사가 수혈받는 수준으로 만드나? 라는 걸 까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였나? 어떻게 만들지? 까먹었어 지금. 단백질인데 까먹었어. 근데 이게 지금 달걀 단백질이란 것까지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의사들도 긴가민가 한 상태가 된 거지. 너무 기초 지식이거든. 너무 기초 지식. 근데 계란 단백질을 알부민이라고 붙이는 거는 의사들의 영역이 아니니까 몰랐어. 그러니까 이걸 선전한 의사들조차 알부민인가 보지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계란 단백질도 알부민이고 이게 똑같은 단백질인가 보다라고 착각들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전혀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진짜 블랙 코미디다 이거는. 비극이기 때문에 블랙이에요. 진짜 코미디인데 웃기다고 말할 수가 없어.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나온 상태라서. 저는 이게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이유가 첫 번째는 알부민을 왜 먹지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단백질은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다 분해된다고.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플라스틱이라고 했어요. 플라스틱.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고분자 물질 플라스틱인데 하나씩 분해된다고. 먹으면 소장에서 분해되고 하나씩 흡수합니다. 하나씩. 실제 만약에 사람의 알부민을 경구 영양제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분해시켜버립니다. 사람 걸 만들어도 안 들어가. 분해돼.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왜 먹는 걸 만들어? 분해되는데 이 뜻이었고 근데 알고 보니까 병아리 거였고 이름만 같은 옆집 김씨였고 그래서 다른 물질인데 알부민이라고 말을 하다니 이거를 의도가 들어갔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많은 선생님들이 먹는 알부민은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파장이 안 되다가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농담이다 장난이다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한마디를 했던 게 조미료 퍼먹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던 이유가 보시면 만약에 계란 흰자를 드시면 소장에서 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레고블록으로. 그중에 제일 많은 성분이 1등 글루탐산이 됩니다. 글루탐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MSG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글루탐산에 나트륨 붙었다면서요. 나트륨을 왜 붙였냐면 글루탐산은 용액이거든요. 그런데 조미료를 용액으로 만드는 게 힘들어서 그때 이제 이 기쿠나의 박사가 나트륨 하나를 붙이면 훨씬 낫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트륨 하나를 붙여요. 근데 이게 입에 닿자마자 똑 떨어져요. 입에 닿는 순간 글루탐산이 돼요. 여러분들이 조미료를 먹자마자 입에 닿는 순간 그냥 아미노산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미료로서 분말화, 결정화하기 위해서 나트륨을 붙인 거지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알부민도 분해되면 14%의 글루탐산과 글루타민이 되는데 글루타민도 소장에서 다 글루탐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알부민을 먹으면 14%의
여러분들이 MSG를 드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소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료를 퍼먹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뜻이었냐면 조미료를 먹으니까 나쁜 거다 그 뜻이 아니라 조미료 좋은 거거든요. 아미노산이에요. 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제가 분명히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제 머릿속에는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그 뜻입니다. MSG는 몸에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두 번 트릭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알부민 경구양제를 먹으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MSG를 먹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86%는 다른 아미노산 먹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얘네들 다 어차피 다 조각조각 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14%는 완전히 MSG 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 몸에 있는 알부민의 혈청 알부민의 구성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알라닌이고 글루탐산은 그 다음이고, 구성을 보시면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제일 많은 구성도 다르고 이래요. 자, 그러니까 오발부민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알부민이라는 경구 영양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트릭이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분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먹는 영양제로 알부민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계란 흰자 알부민이었고, 지금 이 계란 흰자 알부민이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고 성분에 다 써 있거든요. 이 계란 흰자 알부민이 사실은 분해되지 않고 장벽을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아나필락시스가 생깁니다. 면역 반응이 몸에서 크게 벌어지면서 병이 생겨요. 이게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본 적이 없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몸에서는 거기에 대한 항원 항체 반응이 생깁니다. 들어와도 안 돼. 지금 우리가 이게 들어와도 안 되는데 들어온다고 했고, 어차피 다 분해되는 거였고, 그리고 다른 물질이었고, 이게 지금 도대체 여기 이 안에 지금 속임수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람 것도 아니었고, 이거를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디서부터 뭐라고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만 했죠. 조미료를 퍼먹는 것과 같다라고 했더니, 그날 제가 여태까지 일간지나 이제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여태까지 평생 보도자료 열심히 써도 안 써주고 막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지면에만 쓰였었는데, 이게 취재 당하기는 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나라는 확실히 누굴 까야 MSG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이 없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아미노산이에요. 먹으면 몸에서 좋은 아미노산 재료가 되고 가장 흔한 단백질의 원료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합성해서 나쁜 거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모든 조미료 회사는 그 MSG를 합성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배양하고 그 코리네 박테리움이라는 박테리아로부터 배양하고 똑같이 발효해서 만들어요. 김치 만들듯이 우리나라 모든 조미료는 커다란 발효통에서 합성이에요. 공장 합성 과정이 아니라 발효로 만듭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발효 시스템, 그게 훨씬 싸서요. 여러분들 오메가3를 왜 합성을 안 하냐면 물고기에서 오메가3를 채취하는 게 훨씬 싸서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특히 도자기 같은 거 공장에서 만들면 막 공장산 도자기 이러는데, 그런 건 싸니까 공장에서 만드는데 우리 천연으로 만드는 게 훨씬 싼 경우가 많아요. 의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조미료는 발효시켜서 만듭니다. 김치 만들듯이 만들어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들고 있는 다시다, 뭐 미원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철저하게 GMP 공정, 해썹 공정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 발효 공정을 통해서 만든 아미노산들입니다. 놀랍게도 내가 지금 PPL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간 이 회사들이, 근데 그래도 이제 이분들이 부자죠. 왜냐면 말은 이렇게 해도 되게 많이 사 먹거든. 몰래 다 넣거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몰래 드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이거 조미료 맛이 나네. 그러면,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렇게 맛있어? 이래야 됩니다. 이 조미료가 어떤 의미냐? 이 글루탐산이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단 음식을 왜 맛있다고 느끼시냐면, 단 음식의 결정체는 포도당과 과당이거든요. 이걸 먹으면 왜 맛있다고 느끼냐면, 얘네들이 고칼로리인 것도 있지만 이걸 먹으면 맛있는 탄수화물이 들어온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밥에 붙어 있는 그 겉에서 살짝 분해된 포도당을 느끼면서 이 쌀의 중량감과 식감을 느끼면, 우와, 내가 이게 아무 맛이 없지만
맛있다고 느끼면서 먹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걸 몸에서 연료로 써야지. 연료가 되거든요. 감칠맛을 느끼는 이 아미노산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굉장한 단백질이 들어올 거야 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야. 지금부터 단백질 들어오는구나. 고기 들어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게 된장찌개예요. 굉장한 고기가 들어올 거야 하고 끝까지 안 들어오는 거지. 거기에 차돌박이라도 넣으면 그래도 이제 덜 사기치는 건데 된장찌개로 이제 푸성기만 가지고 넣으시면 이제 끝까지 내가 다 먹었는데 고기가 없네라고 이제 몸에서는 속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리라는 거는 요리의 정의는 뭐냐? 요리라는 게 고분자 물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맛을 전혀 느낄 수 없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조합을 해서 이거를 불과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을 통해서 겉과 속을 다양하게 단분자 물질로 바꿉니다. 그래서 다양한 맛으로 바꾸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양한 화학 반응으로 뭐 마이야르 반응, 카라멜 반응을 통해서 독특한 탄수화물, 단분자 물질로 바꾼다든지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서 이 아미노산이 더 고소하게, 더 감칠맛 나게 느껴지게 한다든지 하는 반응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대부분의 맛을 모르지만 너 이거 맛있다고 느끼고 덩어리를 먹어라 라고 유혹하는 행위를 요리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99% T가 해석한 요리의 정의예요. 오늘 키워드는 뭐냐면 인간과 소화와 의외로 약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맛이라는 거를 느끼는 게 무슨 뜻이냐. 사실은 맛을 못 느낀다는 얘기는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즉 고분자 물질은 이대로 가면 찌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고분자 물질인 채로 그냥 소화관에 들어가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연료로 쓰지 않게 됩니다. 그냥 변으로 나가요. 찌양님이 되세요.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아주 효율적인 이 순간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다 분해해버려. 그리고 다 조각조각 쪼개낸 다음에 장벽을 통해서 다 흡수를 해요. 이게 뭐냐,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리고 몸에 들어온 다음에 들어온 포도당, 하나의 지방산, 하나의 아미노산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구성하거나 기능을 하기 위한 작용기들이 됩니다. 작용체가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처음부터 단분자 물질로 만들면 되겠네. 처음부터 저분자 물질로 만들자. 처음부터 저분자 물질로 만들었더니 우리가 격렬하게 반응하잖아. 처음부터 저분자 물질이었던 포도당, 과당, 아미노산 이렇게 했더니 우리 몸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생긴 저분자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고. 그게 약입니다. 그래서 약은 전부 다 처음 시작할 때 저분자 물질로 만들고 역사상 최초의 약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정말 짧은 저분자 물질이고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면 안주는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소화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위에서 위아래 맞고 마구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알코올은 들어오는 순간 미안해 하고 나는 12장으로 갈게 빠져나가거든요. 미안해 하고 진짜 이렇게 쑥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12장 벽을 그대로 바로 통과하고 혈액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뇌로 뻥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회식을 가셔서 술을 한 잔 딱 하시면 바로 한 잔 취하는데 라고 벌써 뇌에 간 거예요. 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몸에서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상호작용하고 작용을 할 수 있는 저분자 물질을 술이란 걸 경험을 해보신 거예요. 다른 약도 그렇게 만듭니다. 먹어서 우리 몸에 작용하는 것들이 다 저분자 물질로 만들면서 몸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작용해라. 여기서 제가 지금 오늘 조미료 얘기하고 알부민 욕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얘기할 것들에 중요한 화두를 던진 건 이런 걸 통해서 수세기 동안 인류는 저분자 물질로 약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부터 수많은 약을 만들면서 학문을 하나 발전시키는데 그게 유기화학입니다. 유기화학이라는 학문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저분자 물질 화합물을 그때부터 만들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약이 쏟아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유기화학의 원류가 된 게 사실은 술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 소화의 과정을 이해하게 된 거기에 대한 지식 덕분이었다.
게 오늘 인트로 강의의 인트로입니다. 아무 철학도 안 들어있고 재미를 위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이승훈 유니버스 대박이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예고편이에요.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마무리. 네. 아 큰일 났네. 이게 그러니까 나를 막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 내가 막았어. 5장 설명하고 끝났잖아 결국에. 스스로 브레이크를 또.